60대 박재호, 김미영 부부. 오늘은 이혼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하는 날입니다. 40년간 쌓인 서운함과 오해 그리고 남편의 치매 진단. 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을 때 운명처럼 편지 한 통이 발견됩니다. 과연 이 부부의 황혼 이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려드려요. 잘 듣고 계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른 가을 아침, 한 아파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혼 40년을 맞은 박재호와 김미영 부부는 오늘 그들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온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식어버린 커피 2잔이 쓸쓸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85년 결혼한 이들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교육대학을 나온 재호는 열정적인 중학교 교사가 되었고, 간호대학을 졸업한 미영은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강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밤늦게까지 상담을 하고 주말에도 학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열정은 존경할 만했지만 가족에게는 소홀함으로 다가왔습니다. 1987년 첫 아들 준혁이가 태어나고 1990년 딸 예지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미영은 육아를 위해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재호는 여전히 학교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열이 40도까지 오른 밤, 재호는 다음 날 중요한 수업이 있다며 병원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예지의 첫 학예회에서 주인공을 맡았을 때도 재호는 담임 반 아이들과의 체육대회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미영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1999년 재호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은 미영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여교사와 재호가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재호는 신임 교사 지도차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미영에게는 또 다른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습니다. 2015년 준혁이가 결혼했고 2018년 예지도 시집을 갔습니다. 빈 둥지가 된 집에서 두 사람만 남겨졌을 때 서로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0년 재호가 정년 퇴임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다른 점들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재호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미영은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봄 재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종합검진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초기 치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감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진단을 받은 후 재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해온 자신이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40년간 함께한 아내와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재호는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후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 때문에 미영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미영도 재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40년간 쌓인 상처와 실망감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준혁이와 예지에게도 부모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두 아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두 자녀는 자라면서 봐온 엄마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라도 두 분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뜻 펜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가끔은 익숙한 길에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가끔씩 미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간 쌓인 상처와 실망감, 이렇게 끝내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재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떨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찾으려 했지만 방금 전까지 분명히 보였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펜이 어디 있지? 자꾸 깜빡해서. 미영은 남편의 손 바로 옆에 놓인 펜을 집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빨리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일부러 냉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매정하게 구는 것이 서로에게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영은 요즘 남편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찾고 핸드폰을 들고도 핸드폰을 찾는 남편을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 전 병원에서 노화로 인해 그렇다고 들었다는데 그런 것 치고는 좀 이상했습니다. 오랜 기간 남편에게 서운함이 쌓여 미움이 커졌지만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는 차가운 머리와 달리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첫사랑의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23살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자신에게 다가온 26살 교육 대학생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재호는 펜을 잡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안경이 문제인지 아니면 병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머리는 언제부터인가 은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미영아, 내가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나쁜 남편이 아니라 그냥 없는 남편이었어요. 그 순간 재호의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락방.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식 아파트라 복층 다락방이 있었는데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며 비어버린 다락방은 창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미영은 그를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 남편이었지만 그 역시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재호가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안쪽 구석에서 갈색 종이 상자를 발견했을 때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다락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먼지를 춤추게 했습니다. 재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로 누렇게 변한 편지들과 색이 바랜 사진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든 순간 4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편지지는 연한 분홍색이었고 모서리에는 작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영이 간호학교 다닐 때 즐겨 사용하던 편지지였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녀의 단정한 글씨체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편지의 날짜는 1984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지 2년이 되던 해, 재호가 교생 실습을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미영은 간호학교 3학년이었고 재호는 교육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재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재호 오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오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빠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존경해요. 저도 간호사가 되면 오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빠를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미영이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열정이 가족에게는 소홀함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뒷전으로 밀어두게 되었을까요? 다른 편지를 펼쳐보니 결혼 직후인 1986년에 쓴 것이었습니다. 재호가 첫 발령을 받아 경기도 외곽의 중학교로 발령났을 때 미영이 쓴 편지였습니다. 오빠가 늦게 들어와도 기다릴게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저는 오빠를 항상 응원해요.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요. 재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이 언제부터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는지 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가 묵묵히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다락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진 그녀는 재호가 걱정되어 다락방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 하세요? 미영은 남편이 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편지지의 색깔과 모양을 보는 순간 그녀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연애 시절과 신혼 초기에 썼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야. 결혼하기 전에. 재호는 편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편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그는 편지의 한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빠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했어. 미영의 마음 한쪽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 편지를 쓸 때의 자신은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당신이 학생들에게만 신경 쓰고 정작 집에서는 아빠 노릇도 남편 노릇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을 하다가 미영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깬 재호가 자신을 바라보며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눈빛을 보였던 순간. 그때의 공포와 절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재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교육자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남편과 아버지로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내가 당신을 못 알아봤다고? 지난주. 새벽에 깨어나서 저를 보고 누구세요라고 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모른다는 게 당신 요즘 이상해요. 재호는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가 어딘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을 몰라봤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상자를 뒤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과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아니라 딸 예지의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예지 결혼식 때네. 내가 울고 있어. 사진 속의 재호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딸 시집 보내기 싫다고. 3일 동안 술만 드셨었죠. 기억나. 지금은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재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들도 있는데 왜 때로는 모든 것이 흐릿해지는 것일까요? 의사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억이 선택적으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고 오래된 기억은 상대적으로 오래 남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이 사진을 보며 기억해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더 많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애 편지부터 시작해서 결혼 후 재호가 연수차 출장을 갔을 때 주고받은 편지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 가족여행 사진들까지 40년의 삶이 그 작은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는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영이 결혼 10년째 되던 해에 쓴 편지였지만 그에게 주지 않고 혼자 간직했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 나한테 준 적이 없잖아.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편지들까지 상자에 들어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쓰여 있지? 재호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외로워요. 당신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학교에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아이들도 좀 봐주세요.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읽는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영이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왜 이걸 주지 않았어? 그때 당신이 교감 승진 준비로 너무 바빠 보여서. 그리고 그 젊은 여선생님 일로 소문도 나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편지가 몇 통 더 있어요. 다 당신한테 주지 못한 편지들이에요. 재호는 상자를 더 뒤져 또 다른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미영이 혼자 끙끙 앓으며 써놓고 주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외로움과 서운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도 상자에서 다른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재호가 자신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보낸 편지들도 있었고, 신혼 초기에 교육청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보낸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재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당신도 참 로맨틱한 사람이었네요. 이런 예쁜 말들을 어떻게 다 생각해냈을까요? 재호는 자신이 쓴 편지를 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진심으로 미영을 사랑했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이런 편지 못 쓸 것 같은데. 왜요? 지금도 충분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미영의 말에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제 곧 당신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 텐데. 네, 나 치매야. 이제 기억을 점점 잃어갈 거야. 미영은 충격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쩐지 요즘 느낌이 좀 달랐어요. 단순히 노화라고 하기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오랜 시간 쌓인 것이 있어서 이혼하기로 한 것이었지만 재호의 입에서 처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미영은 적잖이 충격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그래도 마음은 그때와 같아. 미영이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재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전의 젊은 부부와 지금의 늙은 부부 사이에 외모의 변화는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둘인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영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만 기억에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잊고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무서워요. 재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재호는 모를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완전히 잊어버릴까봐. 40년 함께 산 추억도 사랑한다고 했던 말도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을 다 잊어버릴까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고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의 작은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들의 대화 사이사이에 섞여들었습니다. 재호는 미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바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설사 내가 당신 이름을 잊어도 얼굴을 잊어도 이 마음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져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너무 많은 치매 환자들을 봤습니다.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는 모습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편지들. 내가 왜 40년 동안 간직했는지 알아?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편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재호가 그것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읽었던 것들이야. 재호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승진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도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편지들을 읽으면 다시 용기가 생겼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미영은 남편의 그런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재호는 항상 강하고 의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편지를 통해 위로받고 있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나온 날도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울었어.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이혼을 말한 거야. 빗소리가 점점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격한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상자에서 또 다른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자신이 쓰고도 미영에게 주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주지 못한 편지가 있어. 재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영아,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쓰는 편지야.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고마웠어. 당신이 집을 지켜줘서 내가 마음 놓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어.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하고 고마워.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말하는 게 어색했어. 그리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저는 당신의 말이 듣고 싶었어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말 바보 같은 부부였네요. 미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어. 재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다락방 한 구석에서 먼지 속에 묻혀있던 편지들과 사진들이 그들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상자에서 마지막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호가 군대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 기억나요? 미영아, 제대하면 너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는 그런 가정 말이야. 재호는 그 편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었습니다. 우리 그 꿈을 이룬 거 맞지?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은 있었잖아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다만 표현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간의 오해가 풀리니 서로에 대한 사랑도 다시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하얀 종이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다락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이 이혼 서류를 가로세로로 찢어버린 것입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혼은 이제 없어요.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치매인데. 괜찮겠어? 네, 정말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잊어도 저는 당신을 기억할게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날들, 사랑했던 순간들, 때로는 다퉜지만 결국 화해했던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해서 매일 들려줄게요.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늙고 병들어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서로 의지하면서 진짜 부부가 되어서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나도 기억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억할게. 당신과의 모든 순간을. 재호가 미영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재호는 상자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결혼 초기에 쓰다가 중단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새로운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12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했다. 이혼 서류를 찍고 40년간의 오해를 풀었다. 그리고 고맙다 미영아. 미영이 그 옆에 자신의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진짜 부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함께 늙어가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두 사람은 다락방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재호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비가 그쳤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재호와 미영은 함께 백화점으로 찻잔을 사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걷는 거리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찻잔 어때요? 미영이 하얀 바탕에 작은 장미 무늬가 그려진 찻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예쁘네. 우리 새 출발에 어울리는 것 같아. 재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찻잔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근처 공원에 들렀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공원은 더욱 싱그러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 재호가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미영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그들은 새로 산 찻잔에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이 찻잔에는 새로운 사랑의 추억들이 쌓여갈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을 하고 요리도 함께 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호의 치매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서 인지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보니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인지 저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니까 뇌 기능도 많이 좋아졌네요. 사랑의 치료 효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딸 예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신혼부부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거든. 미영의 대답에 예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이혼은 안 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앞으로 40년 더 함께 살 거야. 재호의 말에 미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영원히. 예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 함께 쓰는 일기장에는 사랑과 감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행복들, 서로에 대한 고마움, 함께 보낸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새롭다. 재호가 일기에 썼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부부가 된 것은 이 1년인 것 같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미영이 그 아래 덧붙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뭘 하든 상관없어요. 미영의 대답에 재호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앞으로 계속 함께 깨어날 것을 약속하며 황혼 이혼을 앞두었던 부부는 이제 황혼 연인이 되었습니다. 40년간의 오해를 풀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해는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박재호와 김미영의 황혼 재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언제든 작은 일로 다투고 화해하고 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